안녕하십니까, 닥터TV 철우입니다. 자, 점심시간이네요. 자,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식사를 마치고 일단 녹화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어제 밤에 중요한 저점을 살짝 건드리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고 일단은 어찌됐든 중요한 저점을 한번 터치한 후에 반등이 나오는 거라 일단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저 라인이 지켜진다면, 계속해서 지켜진다면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뭐 저점을 한번 터치한 거를 제외하면 뭐 큰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저점 라인을 순간적으로 한번 깼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. 자, 이 저점은 제가 여기 하얀색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살짝 깨기는 깼어요. 뭐 아주 미세하게 살짝 깨기는 깼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여러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별로 가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. 그리고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꼭 그 정확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깬다 한들, 살짝 깬다 한들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자, 하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일단 요 되돌림, 여기가 깨지고 되돌림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, 지금 예상되는 흐름은 조금 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이후에 만약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한다면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쭉 내려오는 이 추세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의외로 강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일단은 양쪽을 다 열어놓긴 해야 되는데, 만약에 이제 이 반등이 이제 뭐 여기가 돌파되면 일단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죠, 이 정도 선에서. 근데 만약에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가느냐,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략 한 요 저점, 한 대략 지금 보시면 46,000 라인, 46,000 라인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. 46,000 라인을 넘어선다면 만약에 이제 넘어선다면 가능성이 이쪽 그러니까 어제 밤에 찍었던 저점이 저점일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라인은 대략 한 46,000 라인 정도 되겠다. 46,000 라인.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아직까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. 확신을. 뭐 계산상으로는 여전히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, 46,000 라인이 돌파된다면 이제는 좀 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내려갈 거면 제가 생각했을 땐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을 하면서 내려갈 거라면 여기서 결국은 한 번 더 이렇게 롤링을 보이다가 이 추세선을 넘어서기 전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. 그래서 결국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방향성이 확실치는 않아요. 여전히 확실치는 않은데,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는 일단 기본적인 목표치, 이 하락이 뭐 이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반전을 하던 제가 봤던 거는 일단 여기는 한번 온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
그 목표치를 일단은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. 이게 1차적인 목표치죠. 예. 자, 그러면 향후의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,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자,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. 왜 안 넘어가지? 왜 이럴까요, 갑자기? 자, 이더리움 보겠습니다. 예. 이더리움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는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고, 이 라인은 제가 이제 쉽게 무너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여기 이 자리를 여기서 이제 일단 지지를 보이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, 만약에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면 결국은 이 왼쪽 저점을 깨트리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, 여전히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확신하기는 어렵겠죠. 현재로서는. 자,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매수는 뭐 여전히 급하지 않아요. 그죠?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급하지 않습니다. 시간이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해줘야 되고, 결국은 이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, 여기든 최소한 여기까지 돌파되면 좋고,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는 저점일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는 급하지 않다. 매수는 급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리고 리플입니다. 리플. 자, 리플을 보시면 추세선이 왜 사라졌는 건가? 잠시만요. 그래서 추세선 하나 그어주면 지금 요 정도의 어떤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아이고. 자, 아이고. 자, 일단 뭐 저점을 살짝 깨긴 깼는데, 마찬가지로 여기서 워낙 깊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깼지만 일단 반등을 주고 있고, 이 추세를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. 추세를 돌파한다면 이런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.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목이 칼칼하네요. 어제 이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이제 공기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. 그죠? 어제 그제. 자, 솔라나인데요.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저점은 깨졌고 점점 뭐 균형이 썩 좋지는 않아요. 하지만 뭐 하방에는 일단 뭐 진짜 뭐 이미 많이 내려오긴 했죠. 260불에서 130불 내려왔으니까 뭐 정확하게 반토막 난 거예요. 50% 하락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흐름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. 많이 오른 코인들은, 특히 마이닝 오른 코인들은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면 얼마 안 내린 것 같지만 50% 하락 크게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 저점도 사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. 자, 에이다. 자, 에이다는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에이다는 그래도 여기 이제 저점권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처지긴 했지만 일단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 라인, 파란색 라인이 중요하다. 여기가 얼마냐면 한 0.98불 정도, 0.98불 정도가 굉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그리고 샌드박스. 자, 샌드박스는 뭐 어쨌든 상당히 강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상당히 강한. 이런 저점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강하다. 여전히.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.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솔라나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여기서도 반토막이었지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매수는 급하지 않습니다. 여전히 마찬가지예요. 뭐 대동소이해요 다. 자, 그리고 이오스. 자, 이오스도 전저점은 지키고 있지만 계속 좀 처져 내리고 있는, 슬금슬금 처져 내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루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추세 깬 이후로 뭐 이런 거 깨지면 무조건 일단 더 추가 하락할 거니까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. 일단 하락이 나온다,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. 이게 반등이 계속 지속돼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폴리곤. 자, 폴리곤은 어제도 그 추세 자리에서 잘 버텼는데 오늘도 일단 그 추세를 크게 깨트리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만약에 위에서 내려오는 잠시만요.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가 돌파된다면 흐름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. 여기 돌파된다면 바로 돌파는 힘들어 보이고 리바운딩 한번 해주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폴카닷입니다. 폴카닷. 이걸로 보는 게 맞았나? 잠시만요. 네. 자, 폴카닷은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봉으로 보면 지금 저점, 그러니까 추세 하단선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보면 한 2번 정도 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 또 요 뭐 안에 한번 뭐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저점이 깨지고 있는 거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데 뭐 간혹가다 이렇게 이제 저점을 깨지면서도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잘 버텨주고 추세가 돌파된다면 일단은 요 상단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적으로는 좀 이게 일봉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추세까지의 그 거리가 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단은 시간의 공간이 있다. 자, 그리고 다 본 건가요 이제? 저도 뭐 이제 자꾸 이게 코인들을 늘려가다 보니까 뭘 안 봤는지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다 본 것 같네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되냐. 자, 비트코인이 일단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다. 하방 경직은.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고 흐름상으로는 사실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두 가지를 다 열어놓지만 하방 쪽으로 계속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단순한 흐름을 보면 뭐 깨질 가능성이 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. 만약에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뭐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면 결국은 여기를 한번 건드리러 오지 않겠나. 최소한 이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.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만큼 뭐 더 내려온다 한들
일단 뭐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39,50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 방에 팍 깰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어요.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기 때문에 깨더라도 시간은 걸린다. 깨더라도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등은 너무 크게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비트코인 파동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파동 분석하면서 이제 얘기들 하는데 자꾸 이제 수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저기 어떤 방송에서 유명한 그 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온 뭐 방송에서 하는 분도 계속 수정을 하더라고요. 네, 저는 이제 뭐 지금 크게 수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수정을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자꾸 틀린 다음에 수정을 하면 안 돼요. 틀리고 나서 무조건 수정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경우의 수를 얘기해주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무작정 뭐 얼마가 내려올지 뭐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파동을 뭐 카운팅을 하던 추세 작업을 하던 뭐 어떤 방식으를 하던 간에 어디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가 뚫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여전히 이게 확장 플랫이 될 가능성이 높다. 파동상으로는 좀 카운팅이 좀 제가 좀 용이하진 않다. 왜냐하면 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, 파동 이론상으로는 원래 여기가 플랫이 되려면 여기가 이제 세 개의 파동으로 구성됐어야 되는데 3개의 파동으로 보기가 좀 난해했다라는 거죠. 근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여기를 오파로 두고 만약에 그러면 A, B, C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하나의 A로 본다면, 그럼 이게 3개예요. A, B, C로 보면. 그러면 여기를 여기는 뭐 3개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도 3개.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게 5개로 내려와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일단 끼워 맞추기 하는 건데, 결국은 파동이라는 것은 지난 다음에 끼워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파동 하나만 갖고는 답이 없다. 파동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.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, 그죠? 이거 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여기를 5번으로 봤을 때 A, B, C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걸 A, B, C. 저도 뭐 끼워 맞추기 한 거예요. 처음에는 저도 여기 그냥 뭐 여기를 5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, 이게 뭐 달라지는 거죠, 뭐.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 2가지 계속 강조드리지만,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A, B, C 해가지고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놓고 이제 C 파동이 내려온다. 그럼 확장 플랫이니까 확장 플랫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,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A, B, C로 보지 않고 여기서 여기를 이제 뭐 A, B, C로 보더라도 그냥 끝났다, 조정이. 똑같이 A, B, C로 보더라도 여기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면 1, 2, 3, 4, 5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럼 5번이 여기 나왔으니까 A, B, C 이렇게 돼야 돼요.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. 더 이상 내려오면 이거는 여기를,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새로운 1번 파동으로 볼 수가 없어요. 여기를 1번으로 보던 뭐 5번에 1번으로 보던 뭐 5-1로 보던 어떻게 됐든 이걸 1로 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깨지면 절대 1이 아닌 거죠, 이게. 그럼 뭐 여기 깨지면 이제 무조건 다들 플랫이구나, 확장 플랫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. 근데 여기가 안 깨지면 결국은 이게 내려와도 플랫으로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이거를 1번으로도 볼 수도 있고, 그냥 여전히
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. 나중에도 누구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. 여기를 안 깨면 28,800짜리를 안 깨면 결국 안 깨고 올라가면 뭐 어떤 것도 할 말이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랫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예. 일반적으로. 근데 이론상으로는 여기만 안 깨지면 여기가 1번, 2번, 3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뭐 향후에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내려오면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는 파동의 뭐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그냥 플랫으로 보고 있어요. 근데 여기를 깰지 안 깰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거의 여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자, 뭐 이거는 뭐 누구도 지금 당장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만약에 상승으로 보려면 여기를 지금 오늘은 지켰는데 어쨌든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. 저도 이거를 가능성을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이 올라가는 가능성을 한 3, 2에서 3 정도 봐요. 내려올 가능성을 7에서 8 정도 보고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. 자, 일단 단기적으로는 초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렵죠? 그죠? 너무 어렵죠? 너무 어렵습니다, 사실. 쉽지가 않아요. 예. 쉬운 구간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. 어려운 구간에. 자, 이렇게 보면 월봉으로 본 건데요. 1, 2, 3, 4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근데 5번 파동이 저는 남았다고 보는 건데 1, 2, 3, 4 여기까지 4 A, B, C, O 이렇게. 아니면 뭐 사실 뭐 최악의 경우 여기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여기서 1, 2, 3, 4, 5 이렇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끝났다고 보기에는 위에서 파동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를 3번으로 보는 거에 대한 뭐 별 이견이 없는데 여기를 이제 4번으로 보는 경우 저처럼 여기를 4번으로 보는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여기일지 저도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여기로 보는 거죠. 예, 그냥 제 판단에 의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로 보는데 여기일 수도 있어요. 여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되면 1, 2, 3, 4, 5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요번에 만약에 이제 어느 저점을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은 결국은 마지막 파동인데 마지막 파동이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도 처음에 이제 코인을 분석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코인이 일단 뭐 10만 불, 뭐 이렇게 20만 불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좀 쉽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.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, 일단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뭐 완벽하게 이제 돌아서려면 이 추세를 돌파해야 돼요. 이거를 좀 두껍게 보면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. 일단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흐리게 나타냈는데 요 흐름을 요 추세를 돌파해야 돼요. 완벽하게 보려면. 자, 조금 뭐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좀 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. 잘 모르겠다. 아직은 일단 하락으로 계속 좀 더 보고 있다. 하지만 초단기적으로는 반등 국면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여기까지 하고 오늘 비트코인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